FOMC 이후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보면은 FOMC 이전까지는 나름 3대 지수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가 확실히 이 FOMC가 시작이 되면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면서 급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락률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다. 그렇게 급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FOMC 이전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때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0.4% 하락해서 마감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FOMC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과연 FOMC에서 파월의 발언은 어땠는지, 향후 이 주식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에서 기준금리 25bp를 올렸죠. 그리고 나서 파월이 성명서를 발표를 하죠. 해당 발언을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은행 리스크 주시하고 있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 목표 물가를 여전히 2%로 유지를 한다. 자, 여전히 이 인플레에 대한 스탠스가 동일합니다. 작년 한 4분기부터 계속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가 상당히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성이 차지 않는다. 자, 그런 얘기고, 이 목표 물가 2%. 사실 시장에서는 이 목표 물가 2%를 높여서 3%라든지 자, 그런 식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긴축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놨었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제는 천천히 둔화가 되고 있다. 이거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하다. 자, 그런 의미라고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조하다, 타이트하다. 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의 일치, 즉 정상화 신호는 있다. 근데 이 4가지 발언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이전 FOMC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뭔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가 좀 많이 둔화됐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이 경제지표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긴축을 좀 중단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발했었는데, 자, 그런 메시지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다소 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이죠. 자, 왼쪽이 나스닥 선물 100 지수고요. 오른쪽이 이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한 부분에 대한 파월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의 텍스트가 색깔이 다 다르죠. 붉은색, 검은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일단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적 발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발언. 검은색은 그냥 중립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다소 좀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다소 좀 루즈했어요. 전반적으로 은행 파산 리스크, 두 번째로는 부채 한도 협상,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 파월 입장에서는 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은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건 그냥 의회의 결정 권한이다. 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나 원론적인 대답이고 시장에는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지역은행 파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전망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자, 그런 부분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자, 어쨌거나 이 기자회견에 파월의 대답, 이 부분을 시계열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 금리 중단에 대한 결정은 아직이다. 기자가 바로 물어봤거든요. 금리 중단할 때 되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자, 하지만 성명서 변경은 의미가 있다. 자,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죠. 자, 거기에 어떻게 워딩이 쓰여져 있었냐? 충분히 제한적인 입장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는 표현을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스탠스가 변하긴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소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부채 한도,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파월의 입에서 나온 그런 발언을 보면은. 그 다음에 지역은행 파산 및 인수 합병,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우려되는 부분이 없냐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제 원리다라고 원론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데이터에 달려있다.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죠. 여전히 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현재 통화 정책은 타이트하긴 하다. 좀 많이 좀 강화되었다. 이 얘기인 즉슨 앞으로 뭐 더 많이 남았다, 더 필요하다, 이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충분히 긴축한 것은 맞긴 맞다. 하지만 그 앞선 대답을 보면은 여전히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은 다소 좀 매파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목표물가 2%를 고집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완화 스탠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냐라고 기자가 물어보자 여전히 노동시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약간 좀 맘 놓고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발언은 다소 좀 중요한데 비둘기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인데 노동시장은 강하고 임금이 낮아지는 등 사실 노동시장이 강해서 긴축을 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 노동시장이 강한 것 자체가 소비가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은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현재 둔화되고 있죠. 이 부분은 좀 인플레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때까지는 증시가 다소 작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플러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매파적 발언 거기에다가 제가 볼릿 글씨를 처리했습니다. 자, 이게 약간 치명적이었어요. 시장은 금리 인하를 너무 빠르게 반영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채권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가 고점 찍고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뭐 10년물도 마찬가지고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패드 와치에 보면은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자, 금리 인하 우리 그렇게 쉽게 안 한다. 인플레가 확실히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때가 4시 7분이었고요. 자, 보시면은 갑자기 수직 낙하죠. 바로 이 발언 이후에 증시가 실망을 하면서 실망 매물을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엔 다소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22p 인상 의견은 매우 강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자가 자, FOMC 위원들이 모두 다 이 금리 인상을 지지했냐 아니면 금리를 동결한 의견도 있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대다수가 25bp 인상을 지지를 했지만 소수 이 동결 의견도 있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은 보다 명확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강력한 스탠스로 인해서 시장이 실망 매우를 쏟아냈는데 그 이후에 이 패드 와치에서 기준금리 컨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은 자, 6월과 7월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5%에서 5.25가 이번에 최종 결정된 금리죠. 자, 근데 종합을 해보면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소 좀 인하 가능성은 낮아지고 인상 가능성은 올라갔다.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소폭 올라갔습니다. 자, 6월 기준금리 컨센을 보면은 4.75%, 즉 25bp 인하한 확률 같은 경우에는 FOMC 전에는 15.5%였는데 7.4%로 낮아졌고 반대로 25bp 인상 가능성은 소폭 높아졌죠. 한 5%포인트. 7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결 가능성도 물론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인하 가능성은 역시 낮아졌고 인상 가능성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재미있는 건 채권 시장의 반응이거든요. 자, 2년물 금리가 자 보시다시피 전일 대비 3%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FOMC 이전과 이후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까지가 이전이었단 말이죠. 3.9%. 근데 이후에 3.8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FOMC 이전에는 다소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 매파적인 스탠스,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시, 그리고 시장이 앞서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당연히 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WTI, 이 국제 유가가 처음으로 이 70%를 하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10년물은 다소 좀 둔화되는 게 맞는데 2년물이 어떻게 본다면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인 즉슨 여전히 시장은 연준에 맞서고 있다.
향후 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좀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향후 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차트상으로 살펴보면은 금일 이 FOMC가 다소 좀 매파적인 성향을 띄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 강력한 저항선 돌파는 실패를 했습니다. 일봉상 이 이평선을 보면은 지금 다 정배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2,100, 200 이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저항선 돌파가 실패를 하고 있죠. 자, 이번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연준의 그런 스탠스가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또다시 돌파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대신에 하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1,800 그리고 좀 더 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11,50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봉상도 비슷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간 이 위로 올라가기에는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쉽지 않고요. 하방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11,500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데이터 디펜던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중요하겠죠. 자, 일단 금일 장 마감 후에 퀄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발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본장에서는 좋지 못했어요. 한 2% 하락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AMD가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 PC 이 부분에서 수요가 좀 부정적이다.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하자 한때 한 10% 가까이 밀리기도 했었는데 퀄컴이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이게 금일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내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증시의 명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4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실업률 데이터 나오겠죠. 일단 이 실업률, 고용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나오거나 너무 안 좋게 나오거나, 자, 그렇다면 너무 좋게 나오면은 긴축 우려를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국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이건 우리나라 증시에 다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나오면은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10일 미국의 CPI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말지 여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FOMC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패드의 입장은 모호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침을 놓은 파월의 발언은 시장이 지금 연준의 눈높이와 너무나 괴리가 있다. 너희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 인플레가 확실히 더 잡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권 시장, 아까 본 것처럼 2년물 금리가 3% 급락을 하는데 패드와 맞서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이 부분은 향후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강력한 저항선을 또 뚫지 못하고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다소 좀 연준과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 다소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래서 향후 나오는 데이터가 중요하죠. 일단 금일 발표된 퀄컴 실적, 이 부분은 우리나라 금일 반도체 주식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발표되는 애플의 실적입니다.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 보고서 5일날 발표가 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부합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CPI 10일날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확실히 둔화되는 그런 흐름이 이어져야만 6월에 동결 확률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환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반대의 시나리오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지지선까지 어느 정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죠. 기준금리 인상 끝자락이 다가오면서 이 매크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연준이 모호한 스탠스를 보이고 데이터에 달려있다.
데이터 디펜던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